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기에 테마에 더 집중했던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책임지실 두 분 모셨습니다. 송가람 주머니 매니저와 아테나 투자자문의 이민우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느꼈을 텐데 매니저님부터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들림이 많았다. 일반적인 금요일 시장임을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흔들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주들이 단기적으로 주춤하면서 그 외에 이런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가기보다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이슈로 인한 시장 장세 조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주도 장세가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섹터 다음 주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런 장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해서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식품 관련주들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약간 조정받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반도체 쪽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느냐 장기적인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락시마다 분할로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어느 정도 HBM 이슈 그 외에도 다양한 AI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고가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는 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공허행진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도까지는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주 초반의 흐름을 보고 매수해도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민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가져왔었죠. 근데 특히 오늘 뭐 하락세가 좀 강했었는데 이럴 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담을 좀 한다기보다는 준비하는 자를 위한 시장이다.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크게 전반적으로 약세장이다,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없을 테고. 근데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큰 모멘텀이 뭐 그 발생해서 뭐 그게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이런 걸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도 그렇고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방향성을 뚜렷하게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개별적으로 업종별로 그런 좋은 이슈들이 있는 그 특징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포석을 두느냐에 따라서 뭐 바둑이나 장기나 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준비하는 자들, 뭐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뭐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장은 이 업종이나 테마 위주로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마들의 공통점이 지금 다 너무 고점에 있다는 것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용기 있는 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엔비디아가 800불 넘었을 때 네. 이거 고점 아니냐, 천비디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이다.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불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엔비디아 이제 1000불 넘어가니까 액면 분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신 분들 이미 지금쯤 굉장히 좋은 그런 기분으로 주말을 맞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고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신 분들은 또 여기서 또 좋은 어떤 성과를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관전평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수익을 높여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 가져오셨는데요. 이유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적인 섹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송가람 매니저가 픽한 섹터는 바로 전력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선업체 구리 가격 상승 시 실적 개선. 글로벌 금속 시장의 수급 혼란으로 니켈과 구리 등 비철 금속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배터리 및 전선업계의 실적 개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것인데요. 지난 20일 기준 구리 가격은 톤당 1,857달러를 기록해 올해 초 대비 28.9%나 증가했습니다. 톤당 구리 가격이 1,5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업계 실적을 개선하는 호재로 통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선 제조 원가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에 반영돼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 미국, IRA 시행, 시장 규모 확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해상풍력 부품의 20%를 미국산으로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만은 2026년부터 해상풍력 단지에 대만산 부품을 최소 6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태평양 기후 인프라 대표는 한국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고객들을 위해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 입지 확대. 한편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서 LS전선은 올해 1분기 중 덴마크 및 대만 해상풍력 사업의 해저 케이블 우선 협상 대상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1,300억 원 어치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자재, 시공,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됐고요. 양사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LS 마린 솔루션은 인수되고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크릿 섹터로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훨훨 날아오르는 전력 관련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크릿 섹터 소개할게요. 이민우 대표가 픽한 섹터는 바로 식품입니다. 관련 이슈 간략하게 열어보겠습니다. 가격 결정력과 기업 실적 우상향. 줄줄이 오르는 김 가격에 관련해서 수산식품 주가가 뛰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부진 속에 한국의 김 수출 수요가 늘어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김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지만 유럽, 동남아 등 시장에서도 한국식 김밥 등 K푸드 열풍이 지속되고 있어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기업 실적 유지. 다음 달부터 간장 가격이 오릅니다. 채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장류까지 오르며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는데요. 한편 식품업계에 따르면 냉동김밥의 경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냉동김밥을 수출하는 기업은 3곳으로 월 수출 물량은 약 200에서 300만 개로 추정되는데요. 지난달 냉동김밥의 수출 금액은 약 605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1.5% 급증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시장 유지, 잔잔한 상승세 전망. 최근 K푸드 열풍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확산세를 보이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 시작됐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1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한국 전체 수출이 지난해 대비 7.8%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음식료 분야 수출은 선방한 셈입니다. 두 번째 시크릿 섹터는 바로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K식품주 열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수익을 높이는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력과 식품주 만나봤습니다. 먼저 전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가져오셨습니다. 전력주를. 최근에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그래 반도체는 다 전기를 쓰지 이런 모멘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AI로 인한 연도별 전력 수요가 7년 뒤에는 80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최근 이런 전력주의 강세, 인공지능의 역할이 가장 크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공지능이 가장 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이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이런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I를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머신러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머신러닝 과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1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1킬로톤의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27만 톤 이상의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런 구리 수요, 데이터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외에도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정책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프라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미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 패널, 그리고 풍력 발전용 터빈 등 이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자재에도 이런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공급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원자재를 봤을 때 수요 공급의 원칙, 이 부분이 함께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의 공급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생산국인 남아메리카 쪽의 광산들이 구리 광산의 채굴에 어느 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제련소들도 최근 들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죠. 그 외에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 함께 보신다면 수요와 공급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구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오르는 모습 보니까 저는 장중에 얘는 뭐지? 전력 왜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오른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단기적인 채광이나 수요 공급에 따른 단순한 커브 곡선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에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AI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자명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이런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의 시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대도 단순한 이런 광산이라든지 단순히 이런 구리 선물 가격의 변동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기업들은 계속해 AI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샌가는 이 전력 쪽이 경기 방어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요. 그럼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충분히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기업들이 지금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수익 구조를 아직까지는 가져가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LLM을 바탕으로 이 대량의 언어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시각 모델, 이 동영상을 생성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델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적용 후에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할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수익이 어떻게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계속 해야겠지만 네.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좀 더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투자할 때는 약간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매니저님 트레이딩에 대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접근해보는 좋을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로 접근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여기에서 기다려봐야 할지 항상
되는 고민이실 텐데요. 이 점은 우리가 이전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강했고 그 강했던 섹터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부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 전체적인 모멘텀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전에 강세에서 계속 올라갔던 섹터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4배, 10배 이상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흐름을 체크를 해본 이후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주들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점은 이 시장에서의 모멘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 예수금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금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매, 대형주에서 중형주, 소형주로 가는 순환매나 아니면 이런 반도체주들 외에 관련된 소부장지들이 움직이든 이런 순환매가 빠르게 돌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 대형 반도체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추가로 접근도 노려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반도체랑 전력이랑 이 수급 때문에 풍선 효과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비율을 드리자면 이 풍선에 들어갈 수 있는 바람이 아직까지는 한정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 수 있는 풍선, 이 반도체라는 풍선과 전력이라는 풍선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부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고 아직까지 그만큼 크게 부풀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최근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예상하면서 최근에 대체 에너지 섹터 잘 가지 않았습니까? 또 전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이 저전력 반도체 쪽인데요. 매니저님 보시기에는 신재생, 원전, 이 저전력 반도체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어떤 것이 좀 상승 탄력을 잘 받으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인 상승 탄력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서 네.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이전에 이슈가 있었던 뉴로모픽이라든지 소부장제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추가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쪽은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 정책 자체가 꾸준히 이 친환경 쪽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환경 정책과 전력망 그리고 친환경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원전 섹터까지도 함께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신재생이랑 원전 섹터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신재생 쪽이나 원전 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 신재생 쪽에서는 이 우진 쪽을 보고 있는데 원전 쪽에서 우진을 보고 있는데요.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섹터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비파괴 검사를 통한 다양한 원전 체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단기로도 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쪽은 안 가져오셨는데 제가 급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우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네. 전력 관련해서 질문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 전력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대체 에너지, ESS 원전 중에서 또 혹시 주목하고 계신 섹터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력주는 굉장히 좋죠. 네. 예, 제가 저희 송 매니저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저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저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죠. 그러니까 IAEA에서 그 IAEA 발음이 어렵네요. 예, 네. IEA에서 그곳에서. 예, 그곳에서 네. 올 초에 그 나온 리포트가 있었죠. 그 이제 2002년 대비해서 460
그 테라와트시에서 그 2026년 되면 2배 이상, 1000테라와트시까지 올라갈 것이다. 데이터 센터와 관계돼서. 근데 이게 뭐 11개 이상의 원전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력 관계된 아무래도 그 전선과 관계된 것, 또 그 전력과 관계된 그 설비는 계속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해 주신 뭐 어떤 새로운 섹터가 더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네. 원전과 관련된 거, 뭐 당연히 원전은 더 뭐 모든 국가들이 더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공급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원전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짓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원전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 중에 허가 받아야죠. 예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네.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우라늄 원광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원광이 좀 모자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라늄 원광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라늄 원광의 어떤 그 수요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라늄 원광에 대한 ETF 같은 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은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뭐 한 달 사이에 뭐 2달 사이에 어떤 흐름, 그 등락의 흐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주셨고 원전에서는 또 우라늄 ETF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저희 이제 탑픽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탑픽으로는 전력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이 많지 않고 갔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력주들 중에서 대원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전선이요. 네,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배송 전에 사용되는 나선과 전력 전선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배송 중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등 다양한 이런 통신전선이나 절연전선 등의 전선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상승하면서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런 AI나 반도체 이슈와 함께 추가적으로 꾸준히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오늘 시장이 상당히 흔들렸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다음 주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반등 나왔던 섹터가 움직이는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원전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800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제시해 주셨는데 월봉으로 보면 정말 고점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이 전선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들이 나왔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선주들이 며칠 눌렸습니다. 3일에서 4일 이번 주 내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월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장 시장에서는 눌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살짝 눌린 이후에 지지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로 접근 가능한 시기다. 단기 매수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목표가 5,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임민우 대표님이 선택하신 식품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도 좋고 실적도 잘 찍히는 섹터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봐도 해외에서 K푸드 막 김 같은 걸로 먹방 하곤 하잖아요. 네. 인기가 대단하구나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가져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열심히 팔려고 해서 판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갖다가 이제 팔고 사고 하니까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네. 이게 K푸드라는 거를 우리가 뭐 수출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다가 계속 뭐 사겠다고 하니까 계속 잘 팔리는 분위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뭐 그렇게 뭐 아주 이해를 하기 쉽게 뭐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 우리 최은강 앵커님이 자기가 너무 예쁘고 난 성격이 너무 좋아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거를 정신 뭐 이렇게, 나간 줄 알겠죠? 예, 그런데 뭐 주변에서 저나 우리 송 매니저님이 밖에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너무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크게 진짠가 보다 하고 진짜 막 신뢰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K푸드라는 건 K드라마나 K뮤직과 함께 같이 나갔기 때문에 K푸드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큰 환상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틱톡이나 뭐 쇼츠, 쇼폼, 뭐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걸 통해서 수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뭐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너시스 디자인, 그러니까 EDM,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할 때 꼭 필요한 시너시스에서 일하는 그 엔지니어 친구한테 네. 오늘 점심에 뭐 먹었냐고 이제 그 문자로 왓츠앱으로 물어보길래 점심에 짜장면 먹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걸 집에서 가끔 만들어 먹는데요. 미국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그 어떤 동경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먹으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큰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K 드라마나 어떤 K 이런 그 웨이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그 K푸드의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K푸드의 시장은 좀 작은 편이죠. 사이즈도 좀 작고 그렇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실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참고를 해야 될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뭐 이제 삼양식품에 뭐 불닭볶음면을 받은 아이가 뭐 그 생일 선물을 받은 아이가 울고 감동받고 맞아요. 이런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장면들은 한 번 본 사람은 나도 이걸 좀 줘야 되겠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계속 쉽게 전파가 되는 거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다른 전력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분들처럼 장기로 갈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긴 전망으로 보시기보다는 네. 이익이 나고 있으면 여기서 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욕심을 탐욕을 좀 버리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품주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잘 움직이지는 않던 업종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그렇죠. 들어가지고 K푸드 열풍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이즈가 작기에 올라갈 곳이 많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밸류에이션 근데 적당한가요, 현재? 지금으로 봤을 때는 탄력을 좀 받은 상황이니까 뭐 네.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좀 보고요. 너무 고가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좋은 이슈들이 많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간 게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이 뭐 이만큼 탄력을 받을 만한 사실 이슈는 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좀 더 간다고 해도 뭐 네. 이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쏘아올린 큰 공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김값이 금값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김값이 올라가는 이유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 뭐 엔비디아의 반도체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동아시아 3국, 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원초가 만들어지는데 중국의 그 동해안이죠. 뭐 우리 쪽에는 이제 서해안이 되겠고 그 일본의 남쪽에서 이제 원초가 생산이 되는데 이쪽에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영향도 좀 환경 영향을 좀 받아서 원초의 생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이 김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국가, 심지어는 중앙아시아에서조차도 김을 먹는 그런 이제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김밥도 뭐 많이 수출이 되고 미국에서도 김을 고급 음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때 뭐 이제 김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때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코로나 기간에 중국 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줄었을 때 기업 실적이 좀 내려왔다가 그게 이제 관광객들과 관계없이 네. 그 직접 수출하는, 직접 수입하는 그런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되니까 실적도 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김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우양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예. 돈 벌어서 나중에 미국에서 분식집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네.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네. 네, 오늘 송가람 매니저님은 식품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단기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네. 식품주가 그렇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봐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런 식품주들의 시작을 알린 것이 삼양식품이 아닌가.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죠. 네. 불닭볶음면을 비롯해서 다양한 라면 매출들이 잘 나오면서 해외 판매 호조, 이를 통한 매출 증가,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낮아 보였던 이런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뭐 김이라든지 다양한 제품군들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히 식품주들의 매출 그리고 K푸드 이 두 가지만을 보실 것이 아니라 네. 한 가지를 더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뭔데요? 바로 이 바이오팜, 스마트팜 부분입니다. 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무원에서 육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김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환경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또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탑픽 이민우 대표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뭐 우리나라 이제 김 시장에 가장 큰 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동원 F&B를 가져왔는데요. 동원 F&B가 이제 가격을 다음 주에 올린다고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 아무래도 이제 가격 올리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뭐 코코아 가격 3,000불에서 8,000불로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허쉬가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뭐 이제 코코아 가격 올리면 당연히 허쉬의 가격을 안 올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이익이 나게 되니까 동원 F&B도 이제 원초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김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동원 F&B도 거기서 그 수익이 다시 이제 기업 실적이 발생하게 되니까 동원 F&B를 가져왔습니다. 네, 조미김 시장의 부동의 1위죠. 동원 예. F&B를 가져오셨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는요? 예,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원입니다. 네, 목표가 5만 원에 손절가 4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요. 대표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네, 오늘 시장에서 시끄러웠던 게 바로 삼성전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로이터에서는 HBM 테스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는 그에 반박 기사를 냈어요. 저희 개인들은 무슨 말이 맞는가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 이렇게 흔들렸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되는 시기라고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건지 두 가지가 네. 궁금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성공했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도전 중이니까 뭐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실 네. 로이터에서 한 얘기는 뭐 정확한 얘기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계속 테스트 중이니까 뭐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HBM에서 뭐 어떤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이 시간대 방송에서도 삼성전자가 뭐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성적이 좋아지는 건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 가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만약에 뭐 저도 삼성전자의 주주의 한 명으로서 될 거라고 반드시 기대를 하는데 너무 그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는 마시고요. 이게 조정은 계속 뭐 기술적으로도 뭐 좀 있을 텐데 그때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언젠가는 오를 것이니까 또 국민전자 아니겠습니까? 좀 길게 지켜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매니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모멘텀이 아무래도 지금은 강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모멘텀 체크를 해보시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단기 전략을 드리겠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도 지금은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 이슈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시나리오를 1번, 2번 짜놓으시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낙관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뭐 낙관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0.2%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픈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 물가 상승률이 0.3%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보시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글로벌 긴축 기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금요일장 위주로 탄력 보인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